안녕하십니까. 애동대 고문영자 강쌤입니다. 공전행동기계 산업기사 2015년 5월 31일 시행한 기출문제 냉동공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1번. 이상기체를 최적이 일정한 상태에서 가열하면 온도와 압력은 어떻게 변하는가? 라고 했는데, 자, 일단 답을 알려드리자면 최적이 일정한 상태에서는요, 가열하게 되면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답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답을 단순히 외우느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요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보면, 자, 보일러가 있다라고 칩시다. 요렇게 생긴 보일러 뭡니까? 여기 안쪽에 노통이 요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일단 노가 설치돼 있으니까 노통 보일러고, 횡형으로 뉘어져 있으니까 요 보일러는 횡형 노통 보일러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노에 이렇게 버너가 딱 설치돼 가지고 화염이 쫙 분사가 되게 되고, 그러면 이 노통의 외부 전열면이죠. 전열면에 의해서 동체 안에 있는 물은 가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끓어오른 증기를 이용해서 증기 난방할 수도 있고, 물론 요 온수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거를 횡형 노통 보일러라고 하는데, 이 보일러가 결과적으로 최적이 일정한 밀폐된 용기란 말이에요. 왜? 보일러는 딱 설치하면은 동체의 크기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요? 불가능해. 한번 설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은 항상 일정한 거야. 일정한 상태고, 그리고 밀폐된 용기야. 그러면 여기에 가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열하게 되면 동체 내부의 압력과 온도는 결과적으로 상승하는 거지. 그죠? 아주 알고 보면 상식적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최적이 일정할 때, 최적이 뭔데요? 요 공간, 부피란 말이야. 부피 또는 최적,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결국 요 밀폐된 공간을 가열하게 되면 압력과 온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므로 2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온도가 상승하고 압력도 높아진다. 둘 다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번. 그림과 같은 이론 냉동 사이클이 적용된 냉동장치의 성적 개수는 단 압축기의 압축 효율이 80%, 기계 효율이 85%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림과 같은 이론 냉동 사이클이 적용된이라고 했죠. 근데 적용된 냉동장치의 성적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보시고 이론이라고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이론 성적 개수 구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데 정확히 읽어보면 이론 성적 개수를 구해라 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말장난 치는 거예요. 함정이야. 근데 밑에 보면은 압축 효율과 기계 효율을 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두 개를 이용해서 실제적 성적 개수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우선 실제 성적 개수 구하려면은 이론 성적 개수 먼저 구해야 되죠. COP는 냉동기죠. AW분의 스몰 q란 말이야. 그러면 AW 어딥니까? 여기 158 빼기 150 분의, 그리고 스몰 q는 여기 증발기, 그래서 150 빼기 113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 보시게 되면 얘가 4.63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 성적 개수 구해야지. 자, 이론 성적 개수 입실론이죠. 4.63에다가 곱하기 뭐합니까? 압축효율 곱하기 기계효율 해주면 되잖아요. 그 우리 예전에 배웠어요. 입실론 제로. 자, 요게 이론 성적 개수란 말이에요. 곱하기 이타 C 곱하기 이타 M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실제적 성적 개수 입실론이 나온다. 자,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 4.63에다가 거기 나오는 압축효율, 요게 압축효율, 요게 기계효율이죠. 압축효율과 기계효율을 곱해주면 된다. 자, 그럼 압축효율이 80%니까 0.8 곱하기 기계효율은 0.85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제적 성적 개수를 구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구해보시면 3.1이 나올 거예요. 그러므로 22번의 답은 2번 3.1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23번. 단열재의 선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는 이제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자, 1번. 열 전도도가 크고 방습성이 클 것 돼 있는데, 단열재는 단열을 시켜야지. 열을 차단해야 되니까 열 전도도는 작아야 되죠. 그래서 열 전도도가 작고 방습성은 클 것. 요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23번에 틀린 거는 1번. 나머지 맞으니까 한 번씩 더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24번. 팽창밸브로 모세관을 사용하는 냉동장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 모세관식 팽창밸브라는 거는 물론 이론 시간에도 했습니다만 나온 김에 간단하게 복습해보면 모세관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미세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아주 가는 배관을 모세관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모세관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예를 들어서 일반 배관이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이게 2분의 1인치짜리 동관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모세관을 이렇게 해가지고 용접을 탁 해놓죠. 용접을 하게 되는데 요 가는 관을 모세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냉매가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좁아진 틈을 통과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팽창 밸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였습니까? 냉매가 이렇게 오다가 유체가 오다가 좁은 틈을 통과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무화되죠. 무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럴 때 특성 PT가 감소해요. 압력과 온도가 떨어지고 엔탈피는 일정한 과정이 되는 건데 요런 거를 우리가 교축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모세관 이렇게 용접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좁아진 틈을 통과하게 되면서 결국은 여기서 교축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모세관식 팽창 밸브라고 하고, 모세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관이 있으면 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용접해서 설치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그 많은 그 길이에 따라서 돌돌돌돌 많은 길이에 따라서 부하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요 말아놓은 길이에 따라서 부하가 결정이 됐어. 그럼 설치를 해놨어. 그러면은 항상 그 일정한 길이에 따른 유량밖에 커버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부하의 대응이 어려운 거예요. 얘는 항상 일정한데 부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 그럼 늘어나면은 또 거기에 맞는 만큼 냉매를 보내주고, 또 줄어들면 또 줄어든 만큼 냉매를 또 보내줘야 되는데, 요런 거는 주로 이제 자동 팽창 밸브 TV라든가 뭐 또는 정압식 팽창 밸브에서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얘는 어떻습니까? 한번 용접해 놓으면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유량 조절이 불가능한 거예요. 유량 조절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부하가 일정한 곳에 설치하게 되고, 혹은 유량이 일정한 곳에 설치하게 되고, 주로 소형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대용량에는 사용이 불가능해. 얘는 유량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런 특성이 있다. 어떤 게? 모세관식 팽창 밸브는. 그렇다면 이 모세관식 팽창 밸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봅시다. 1번. 교축 정도가 일정하므로 증발 부하 변동에 따라 유량 조절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유량 조절 불가능합니다. 1번 맞아요. 그 다음 2번에 밀폐형으로 제작되는 소형 냉동장치에 적합하다. 그렇죠. 대용량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내경이 크거나 길이가 짧을수록 유체 저항의 감소로 냉동 능력은 증가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를 딱 꼬집어서 증가한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 길이는 딱 정해져 있어. 짧든 길든 상관없어요. 물론 짧으면은 저항 감소는 맞아요. 그리고 길면은 저항은 늘어나게 되고, 그 말은 이제 부하가 클수록 길이가 길어져야 되는 거고, 부하가 작을수록 길이는 짧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길이가 짧아졌다라고 해가지고 냉동 능력이 증가한다? 이거는 틀렸겠죠. 길이랑 부하랑 맞아야지만 냉동 능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말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 하면은 부하 변동에 따라서 냉동 능력은 변한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번에 틀린 거는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5번 4마력, PS 마력이네요. 4마력 기관이 1분간에 하는 일의 열당량은? 이라고 했네요. 자, PS라고 줬기 때문에 제가 필수 암기사항 1PS는 얼마라고 했어요? 1PS는 632kcal/h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4PS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열당량으로 바꾸려면 4PS 곱하기 632 하면 되잖아요. 632 하게 되면 이 녀석이 2528 kcal/h 해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 잘 보시면 1분간에 하는 일의 열당량이라고 했어. 근데 요 단위는 뭐예요? 1시간에 하는 일의 열당량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1시간을 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합니까? 땡땡땡 2528 나누기 60 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시면 42.1 kcal/min 해가지고 분당 하는 일의 열당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26번 순행식 응축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네요. 자, 1번 냉각수량이 일정한 경우 냉각수 입구 온도가 높을수록 응축기 내의 냉매는 액화하기 쉽다라고 돼 있는데, 자, 냉각수 입구 온도는 낮을수록 응축이 더 쉬운 거죠. 말 그대로 냉각수의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잘 식으니까 당연히
그 응축은 더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 온도가 낮을수록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종류에는 입형 쉘 튜브식, 7통로식, 지수식 응축기 등이 있다. 요 놈이 답이네요. 그래서 26번에 맞는 건 2번이고, 나머지는 왜 틀렸느냐? 3번에 이중관식 응축기는 냉매증기와 냉각수를 평행류로 함으로써 냉각수량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바꾸면은 이중관식 응축기는 냉매증기와 냉각수를 향유로 하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해야지 효율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향유로 함으로써 냉각수량이 적게 든다.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에 냉각수의 증발 잡열을 냉각수의 현열이에요. 냉각수의 현열을 이용해 냉매가스를 냉각한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26번의 답은 2번. 자, 그 다음 27번. 프레온 냉동장치에서 유불리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네요. 1번. 만액식 증발기를 사용하는 장치의 경우 당연히 유불리기 설치해야 됩니다. 오일이 하부에 고이잖아요. 그 다음에 2번에 증발 온도가 높은 냉동장치의 경우 돼 있는데, 증발 온도가 낮은 경우에 주로 유불리기를 설치해줘요. 왜냐하면은 증발 온도가 높다라는 거는 오일의 점도가 낮아진다 이 말이잖아요. 오일의 점도가 낮아지면은 순환이 잘 되니까 결국은 해소가 잘 되는 거야. 그런데 낮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낮은 경우에는 오일의 점도가 높아지니까 즉 찐득찐득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이 잘 되지 않고 어느 하부에 고여버려. 그러므로 요거를 다시 바꾸면은 증발 온도가 낮은 냉동장치에 주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번에 틀린 것은 2번. 그리고 나머지는 맞으니까 한 번씩 더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 이원 냉동 사이클에서 중간 열교환기인 캐스케이드 열교환기의 구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해서 이원 냉동 장치 한번 그려보면, 자, 압축, 응축, 팽창, 증발, 그리고 또 한 개 압축, 응축, 팽창, 증발 해가지고 요게 고온측, 요게 저온측 해서 요 사이클의 구성이 두 개다라고 해가지고 이원 냉동 장치라고 했고, 뭐 물론 몰리에르 선도로 그리게 되면은 요 선도가 이렇게 두 개가 탁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아래쪽이 저온, 위쪽이 고온 냉동 사이클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이원 냉동 장치의 원리는 뭐예요? 저온측 냉매가 그 대기 중에서 쉽게 응축이 안 되기 때문에 고온측 냉동기의 증발기를 이용해 가지고 응축을 시키는 방식이 결국은 이원 냉동 장치예요. 그리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3원, 4원, 5원, 6원 초저온 냉동기는 막 그런 식으로 다원 냉동 사이클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캐스케이드 교환기 요거죠. 이게 캐스케이드예요. 캐스케이드 열교환기라고 하는데, 이 캐스케이드는 결국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고온측 증발기로 저온측 응축기에 있는 냉매를 응축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캐스케이드 열교환기의 구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답은 1번이죠. 저온측 냉동기의 응축기와 고온측 냉동기의 증발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8번에 맞는 거는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프레온계 냉동장치의 배관 재료로 가장 적당한 것은 동간이었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프레온과 암모니아를 비교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배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자면, 프레온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과 마그네슘 2% 이상 함유한 알루미늄 합금을 부식시키죠.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동간 사용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동 및 동합금을 부식시킨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씁니까? 강관. 자, 요거 두 개 비교해서 무조건 알아둬라라고 했습니다. 문제 자주 나오죠. 자, 그러므로 29번에서는 프레온계 냉동장치의 배관 재료 했으니까 당연히 동간이 되겠죠. 그래서 29번의 답은 3번. 자, 다음 30번. 카르노 사이클의
기관에서 20도씨와 300도씨 사이에서 작동하는 열기관의 열 효율은 했네요. 자, 카르노 사이클의 열 효율 이타는 Q분의 AW가 되죠. 이거 역카르노 사이클 아닙니다. 카르노 사이클이에요. 역카르노 사이클은 뭐예요? 자, COP라고 해가지고 AW분의 Q잖아. 이거 뭔데요? 냉동장치. 냉동장치는 왜? 압축기에 일을 줘서 증발기에서 열을 뺐으니까. 근데 얘는 카르노 사이클은 어때요? 열을 줘서 일을 하는 거죠. 증기기관차라든가 증기선 뭐 이런 거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보일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역카르노 사이클이 아니고 그냥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식은 이렇게 될 거예요. 효율. 자, 그리고 요거를 온도로 바꿔 적어보면은 그 카르노 사이클이라는 거는 결국은 열을 주죠. 고온을 준단 말이야. T1 분의 1은 뭐예요? T1-T2가 결국은 1이었죠. 그럼 이대로 넣어주세요. 우선은 T1이 300도씨니까 300도씨 더하기 273 절대온도로 바꿔줘야 되죠. 그리고 300도씨 T1이죠. 빼기 T2는 저온 20도씨가 되겠네요. 위에는 왜 273 안 해줘요? 물어볼 수 있죠. 마이너스니까 결국은 둘 다 날아가기 때문에 델타 T일 때는 그냥 이렇게 일반 온도로 해주셔도 값은 똑같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해보시면 답이 0.48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거 100분율 하면은 곱하기 100 하면은 48%가 되겠죠. 자, 그래서 30번의 답은 2번 약 48%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31번 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온도는 변화하지 않고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열을 잡열이라 한다. 오, 요게 맞겠네요. 그래서 31번의 답은 1번이고 그럼 나머지는 왜 틀렸냐? 2번에 냉동에서 주로 이용되는 것은 증발 잡열, 그죠? 잡열이다. 그 다음 3번에 잡열은 온도계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고체를 기체로 직접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승화열은 승화열, 상태 변하는 거잖아요. 잡열이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31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몰레르 선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했네요. 그럼 간단하게 몰레르 선도 딱 그려보고요. 이렇게 pH 선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죠. 요게 인계점이고 요 가운데가 습증기 구역, 이쪽이 관행각, 이쪽이 과열 구역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몰레르 선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1번 과열 구역에서 등 엔탈피선은 등온선과 거의 직교한다 라고 돼 있는데 한번 찾아보죠. 과열 구역은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등 엔탈피선이라는 건 엔탈피가 요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올리면 얘가 H가 일정한 엔탈피, 등 엔탈피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등온선이라는 거는 온도가 일정한 선이니까 등온선은 요 관행각 구역에서는 수직으로 떨어지고 습증기 구역에서는 요렇게 평행하게 가다가 과열 구역에서는 요렇게 떨어지게 되죠. 요게 T가 일정한 등온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과열 구역이라는 거는 여기니까 어때요? 얘들 두 개 직교예요? 아니지, 거의 나란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틀린 거 1번이네요. 과열 구역에서 등 엔탈피선은 등온선과 거의 나란하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한번 읽어보면은 2번에 습증기 구역에서 등온선과 등압선은 평행하다. 그렇죠. 등압력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지나가게 되니까 이게 압력이 일정한 선. 그럼 습증기 구역 내에서는 나란하게 되는 거야. 평행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 3번에 습증기 구역에서만 등 건조도 선이 존재한다. 요거도 맞죠. 등 건조도 X선 요렇게 떨어지죠. 요게 10개가 딱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건조도 X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등 비체적 선은 과열 증기 구역에만 존재한다. 과열 증기 구역에서도 존재한다. 그렇죠. 그 비체적 선이라는 거는 요 습증기 구역에서 요렇게 오다가 과열 구역에서는 요렇게 팍 튀어서 나가죠. 요게 비체적이 일정한 선이 됩니다. 등 비체적 선. 그래서 등 비체적 선은 습증기 구역과 그리고 과열 증기 구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4번도 맞는 거예요. 그럼 32번에 틀린 거는 1번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33번 만획식 증발기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전열작용이 건식보다 좋죠. 틀린 거 1번이네요. 그래서 33번의 답은 1번. 자, 그럼 34번 건식 증발기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요거는 3번 보델로 냉각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교재
17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34번 문제고요. 거기에 보시면 보델로 냉각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자면 보델로 냉각기라는 거는 대기식 응축기와 비슷한 구조로 상부통에서 냉각액이 공급되고 냉매는 횡형으로 냉각관 내를 흐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쪽 페이지에 보시면 특징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암모니아용과 프레온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암모니아용 같은 경우는 주로 만액식으로 쓰고요. 만액식. 그리고 프레온용 같은 경우는 건식도 되고 만액식도 돼요. 자, 그래서 보델로 냉각기는 단순 건식이다 라고 하면은 틀린 거죠. 만액식도 되고 건식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34번에 건식 증발기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 보델로 냉각기죠. 자, 다음 35번 재빙 능력이 50톤/데이, 재빙 원수 온도가 5도씨, 재빙된 얼음의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6도씨일 때 재빙조에 설치된 증발기의 냉동 부하는 단 물의 비열 1, 얼음의 비열 0.5, 그 다음에 물의 응고 잠열은 80kcal/kg이다 라고 했네요. 그럼 요걸 조건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원수 온도 5도씨를 얼려가지고 마이너스 6도씨로 만드는 거니까 5도씨 물을 냉각하게 되면 0도씨 물이 됐다가 그리고 0도씨 얼음으로 변하게 되죠. 얼음. 그리고 더 냉각하게 되면 온도가 계속 떨어져서 마이너스 6도씨 얼음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가정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 같은 경우 상태 변화 없이 온도만 변했으니까 현열 QS, 2번은 요거는 상태만 변한 거죠. 온도 변화 없이. 그래서 잠열 QL. 그 다음에 요놈도 상태 변화 없이 온도만 변했으니까 QS 현열이 되는 거예요. 현열, 잠열, 현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값을 구해서 더해버리면은 전체 열량이 나오니까 한번 구해봅시다. 1번, 2번, 3번 해가지고 1번은 QS, 2번은 QL, 3번은 QS. 이때 현열은 GC∆T로 구하고요. 그 다음 잠열은 GR로 구하면 되죠. 그러면 일단 1번 현열 같은 경우 GC∆T니까 G는 물의 양입니다. 물의 양은 50톤이라고 했기 때문에 킬로그램으로 바꿔요. 50, 하나, 둘, 셋 하면 킬로그램 바뀌죠. 일단 per day라고 되어 있는데 day는 맨 마지막에 정리합시다. 그래서 5만 킬로그램 곱하기 C는 물의 비열이죠. 물의 비열은 1 곱하기 온도차는 5에서 0 빼면 되겠네요. 5 빼기 0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QL, 요 잠열입니다. G가 5만 똑같죠? 5만 곱하기. 자, 이때 쓰는 거는 응고 잠열이 되겠죠? 물의 응고 잠열은 80. 요렇게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현열은 요것도 G는 똑같죠? 5만. 곱하기 비열은 다릅니다. 얼음의 비열이죠. 이번에는 얼음의 비열이에요. 얼음의 비열은 0.5. 곱하기 온도차는 0 빼기 마이너스 6도씨입니다. 0 빼기 마이너스 6도씨.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값을 구해보면은 250,000. 그래서 25만이 나오고, 그리고 400만. 하나, 둘, 셋. 그리고 15만. 하나, 둘, 셋 해서 싹 다 킬로칼로리가 나옵니다. 근데 얘들은 킬로칼로리/데이인데 일단은 다 더해야 되죠. 싹 다 더합니다. 250,000 더하기 400만 더하기 15만 해서 요게 요대로 더하게 되면은 킬로칼로리/데이가 나와요. 데이가 나와.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뭔데? 아워로 바꿔야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 얼마입니까? 데이 24시간 요렇게 해주면은 킬로칼로리/아워가 나오게 되죠. 자, 요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구해보시게 되면은 183333 킬로칼로리/아워가 나옵니다. 그래서 183,333 요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35번의 답은 약 183333 킬로칼로리/아워. 자, 그 다음 36번 12kW 펌프의 회전수가 800rpm, 토출량이 1.5m3/min인 경우 펌프의 토출량을 1.8m3/min으로 하기 위하여
회전수를 얼마로 변화하면 되는가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회전수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상사법칙으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상사법칙 한번 적어봅시다. 상사법칙 Q, P, L, 풍압동이죠. N분의 N, 요게 회전수, N분의 N, N분의 N, 그리고 D분의 D, D분의 D, D분의 D. 요거 한 번만 적으시면 외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Q, P, L 해서 요렇게 적으면서 외우면 금방 외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앞에 거, 위에 거가 2, 그리고 밑에 거, 뒤에 거가 1, 1, 1, 2, 1, 1, 1, 2, 1, 1, 1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위에 붙는 자승. 그래서 회전수 같은 경우는 1, 2, 3. 그 직경 같은 경우는 3, 2, 5. 요렇게 외워주시면 된다. 딱 적으면서 외우면 금방 외워요. 뭐 한 번은 솔직하게 거짓말일 수 있지만 한 5분 정도만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금방 외워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공식을 찾아야 돼. 여기서는 뭐를 구하라고 했느냐? 토출 유량이 변했을 때 회전수를 얼마로 해야 되느냐 했으니까, 자 보세요. 요게 풍, 압, 동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풍량, 요게 압력, 동력. 그리고 여기서는 요거는 일단 송풍기고요. 여기서는 펌프라고 했으니까 요게 바뀌는 거지. 수량으로 바뀌는 거지. 수량으로. 왜? 물이잖아요. 물이기 때문에 수량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토출량이 수량이죠. 그래서 토출량이 변했을 때 회전수는 얼마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 공식을 써야 되겠구나 라고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공식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내가 쓸 것만 갖고 올 거예요. Q2는 N1분의 N2의 1의 자승 곱하기 Q1이야. 왜? 직경은 여기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쓸 것만 딱 갖고 와. 그리고 넣어버리는 거지. 그 주어진 조건을. 그럼 여기서 주어진 조건을 한번 정리해보면 800rpm일 때 토출량이 1.5래요. 그러면은 N1이 회전수잖아요. 요게 800rpm이고, 그리고 이때 Q1이 1.5 미터 삼승 퍼 민인 것이고요. 그리고 주어진 토출량이 Q2가 이제 변한 후네. 변한 후가 1.8 미터 삼승 퍼 민이 되는 거야. 그럼 얘들을 여기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넣어 봅시다. Q2가 1.8은 자, N1이 800rpm, 800 분의 요 N2를 이제 회전수가 변한 회전수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요 N2를 구해야 되죠. 곱하기 Q1이 1.5. 그럼 뭐 여기 이 제곱이 아니고 1승이기 때문에 굳이 뭐 갈로 안 쳐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안 치는 게 구하기 쉽죠. 자, 여기에서 N2를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N2는 자, 이항하게 되면은 얘만 남기고 넘기면 되죠. 1.8 곱하기 800 나누기 1.5 이렇게 하면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구해보시면은 960 rpm이 나올 거예요. 변한 후의 회전수입니다. 자, 그래서 36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37번. 액체나 기체가 갖는 모든 에너지를 열량의 단위로 나타낸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런 거를 엔탈피라고 해요. 그래서 37번의 답은 1번. 자, 그다음 38번. 밀폐기에서 실린더 내에 0.2kg의 가스가 들어있다. 이것을 압축하기 위하여 1200kg 미터의 일을 소비할 때 1kcal의 열을 주위에 방출한다면 가스 1kg당 내부 에너지의 증가는 단 위치 및 운동 에너지는 무시한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까다로워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근데 이해만 한번 하시면은 조금 쉽게 풀어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식은 간단해요. 식을 먼저 적어드리면 Q는, 자, Q가 열량이에요. 열량 Q는 내부 에너지 U 더하기 일량 AP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량 내부 에너지 일량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압축기 일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를 AW 뭐 이렇게 적어주셔도 관계는 없겠더라.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일단 열량을 줬네요. 열량 Q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1kcal의 열을 주위에 방출한다면 이라고 했죠. 그래서 1kcal인데
1kcal의 열을 주위에 방출한다라고 했죠. 즉 내가 방출했어. 이건 뭐예요? 열을 잃어버린 개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1kcal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량 줬습니다. APV를 1200kgm라고 줬어요. 근데 더해줘야 되거든. 더해줘야 되면은 단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통일시켜야 돼. 그럼 일량을 킬로칼로리 열량으로 바꿔보자고요. 이 일량을 열량으로 바꾸려면은 나누기 열의 일당량 427kg/m/kcal를 해주시면은 1 날라가고 결국은 킬로칼로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시면은 2.81kcal가 나올 텐데 세 번째 줄 말고 두 번째 줄 다시 볼게요. 이것을 압축하기 위하여 1200kgm의 일을 소비했다라고 했죠. 소비한 건 뭐예요? 또 잃어버린 거야, 에너지를.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요 마이너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바뀌어버리면 다 바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에 한번 넣어봅시다. Q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내부 에너지 U 더하기 APV인데 요게 마이너스 2.81이니까 마이너스 2.81이 들어오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내부 에너지 U를 구해요. U는 얘가 이렇게 넘어갈 테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81 해가지고 결국은 얘가 1.81 플러스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단위가 킬로칼로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마지막 줄 보시면은 가스 1kg당 내부 에너지의 증가는 이라고 했어요. 즉 킬로칼로리를 구하는 게 아니고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맨 윗줄에 보시면은 밀폐계에서 실린더 내에 0.2kg의 가스가 들어있었대요. 그러면 요거를 킬로그램 바꾸려면은 0.2를 나눠줘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땡땡땡 해가지고 1.81 나누기 0.2 하게 되면은 결과값이 9.05kcal per kg 해가지고 1kg당 내부 에너지가 9.05kcal per kg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39번 간접 냉각 냉동장치에 사용하는 2차 냉매인 브라인이 갖추어야 할 성질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열 전달 특성이 좋아야 한다. 냉매니까 당연한 소리죠. 그 다음 2번에 부식성이 없어야 한다. 요것도 맞겠고, 그 다음 3번에 비등점이 높고 응고점이 낮아야 한다. 그렇죠. 비등점이 높아야 쉽게 끓지 않을 거고, 그 다음 응고점이 낮아야지 쉽게 얼지 않을 테니까 1, 2, 3번 다 맞고요. 그럼 틀린 거 4번이죠. 점성은 작아야 되죠. 계속 순환해야 되니까 점성은 작아야지. 그래서 39번에 틀린 것은 4번. 자, 그 다음에 40번 암모니아 냉매의 특성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1번 수분을 함유한 암모니아는 구리와 그 합금을 부식시킨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에 대규모 냉동장치에 널리 사용하고 있다. 요거는 전열 효율이 좋으니까 맞겠고요. 그 다음 3번에 물과 윤활유에 잘 용해된다 라고 돼 있는데 물에는 엄청나게 잘 녹지만 윤활유에는 잘 녹지 않죠. 그래서 40번에 틀린 거는 3번이겠네요. 4번도 뭐 당연한 소리니까 한 번씩 더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40번의 답은 3번.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앙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